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4년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숫자를 엄청나게 부풀렸던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당일 참관인단이 직접 개수한 사전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직원이 선관위 전산망에 직접 입력했던 충격적으로 부풀려졌던 그 수치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자 숫자 충격적인 부풀리기 조작질은 전국에서 일어났지요. 적게는 수십 표에서 많게는 수백 표 이상 부풀렸던 선관위의 조작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 민주당 압승, 본투표 국민의힘 압승, 조작이 드러났지요. 그뿐이겠습니까? 본투표는 어땠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가짜 부정 투표용지들, 컬러가 다른 투표 부정용지와 길이가 다른 부정용지들, 또한 일련 번호가 절치가 안 된 수십 매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들과 은행 신권처럼 빳빳한 수백 매의 가짜 부정 투표, 우리는 보았지요. 오죽했으면 참관인단 그분들이 선관위의 충격적인 부정선거 조작질 사진을 찍어서 그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가 40 부정선거 반드시 박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제2의 4.19 국민혁명, 제2의 5.16 국민혁명으로 40 부정선거 박살,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 대국민혁명을 일으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충격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전 투표 하라고 했나?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제가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좋은 약도 먹고 이제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주사도 맞고 와서 목 상태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날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거 한 편 녹화하는데 거의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1시간 20분. 미안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격 결과 국민의힘 당선자 90명 중 55명이 관외 사전 투표 패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도대체 왜 사전 투표하라 했나? 지금 현재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지글지글거리는 원성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번 40 총선 한동훈 위원장이 대놓고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국민의힘도 전부 다 사전투표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투표.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에서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과 같은 이 충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40 총선 후 폭풍이 계속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전선거 트라우마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동네 밖에서 이 투표를 하는 관외 사전선거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관외 사전선거는 자신이 주민 등록된 주소지 외에 지역에서 투표를 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의 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역구 당선자 90명 가운데 본선거를 비롯해 관외 사전투표를 모두 승리한 당선자는 절반이 채 안 되는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역구 당선자 90명 가운데 3분의 2에 가까운 55명은 본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관외 사전선거에서는 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부터 사전선거를 첫 도입한 후 매번 선거마다 간내와 간외를 막론하고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무려 31.28%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사전선거 투표율이 총선 3연패에 늪에 빠진 국민의힘의 골칫거리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충격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전선거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때문으로도 풀이됩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기록적인 참패를 당한 후 부정선거 및 선거 조작 의혹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사전선거에 대한 불신이 상당합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로 지난 21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교안 전 대표는 이번 총선 역시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상당수 국민의힘 유권자들 역시 사전선거를 한 자신의 표가 혹시나 도둑 맞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로 사전선거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관내 사전선거의 경우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봉인한 투표함을 경찰 입회 아래 각 지역 선관위로 전달해 CCTV 아래서 보관한 뒤 개표 날에 본선거 투표함과 함께 열어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관외 사전선거는 주민 등록된 동네 바깥에서 투표를 하고 이를 회성용 봉투에 담아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선관위에 전달하는 방식이라 전달 과정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불신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관외 사전선거에 대한 저조한 참여 내지 의도적 외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의 세부 개표 결과를 확인하면 국민의힘 당선자가 관외 사전선거는 물론 본선거까지 완벽하게 승리한 지역은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인 대구 12석, 경북 13석 정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체 18석 가운데 17석을 차지할 정도로 약진한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간외 사전선거는 물론 본선거까지 이긴 것은 부산 강서구의 김도욱 당선자가 유일했습니다.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나머지 16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관외, 사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나 진보당 등 범야권 후보에게 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경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16석이 걸린 경남에서 국민의힘은 모두 13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21대 총선 때 12석에 비해 1석을 더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3석을 차지한 경남에서도 국민의힘이 관외, 사전 선거와 본선거를 모두 승리한 것은 경남 창원, 마산, 하포구의 최형두 당선자를 비롯 5개 선거구에 그쳤습니다.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나머지 8개 선거구는 모두 관외, 사전 선거에서는 패했으나 본선거에서 승리에 역전한 케이스였습니다. 전국 최소 표차인 497표 차로 승부가 난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도 민주당 황기철 후보와 관외 사전투표에서 1273표 차로 앞섰으나 국민의힘 이종욱 당선자가 본선거를 통해 역전한 경우였습니다.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총 48개 선거구 가운데 11곳에서 승리한 서울에서 관외 사전 선거와 본선거를 모두 이긴 곳은 국민의힘의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초갑, 조은희, 강남갑, 서명옥, 강남병, 고동진 등 고작 3석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영산, 권영세, 영산과 동작을, 나경원 등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승리한 나머지 8개 선거구는 모두 관외 사전선거에서 졌으나 본선거에서 역전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경우였습니다. 험지로 꼽힌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자 역시 관외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 안기령 후보에게 1984표 차로 졌으나 본선거 우세를 통해 1098표로 역전에 성공한 경우였습니다. 자칫 관외 사전선거에서의 표심이 본선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는 충격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최소 표차인 599표 차로 당락이 갈린 서울 마포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조정훈 당선자는 관외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지훈 후보에게 무려 2206표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본선거 우세를 통해 당락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총 60개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이 6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경기도나 총 14개 선거구 가운데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인천 역시 관외 사전선거 결과와 본선거 때 표심이 정반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관외 사전선거에서 승리했으나 국민의힘 후보가 본선거에서 선전하면서 전체 선거 결과를 뒤집은 것, 경기 성남 분당갑과 분당을에서 각각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자나 김은혜 당선자도 관외 사전선거에서는 모두 민주당 후보에 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당선자
6명과 충남과 충북에서 각각 당선된 국민의힘 당선자 6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외 사전 동료, 왜 어떤 근거로 동료했나?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 선거 첫날인 지난 4월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천동 주민센터에서 관외 사전 선거를 했습니다. 이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를 병행한다라며 저희를 믿어달라고 사전 선거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도 주소지와 전혀 상관없는 부산 강서구 명지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외 사전선거를 했습니다. 보수 우파 대통령으로 최초의 사전선거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당정 두 톱의 관외 사전선거 동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관외 사전선거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희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자기 동네 바깥에서 표를 찍으면 표심이 달라지는 기묘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자유보수파 지지자들은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무엇을 믿고 사전 투표를 하라고 했는지 이 모든 책임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현재 보수 우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